안녕하세요, 복덕방 표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분양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덕 4구역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분양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더 커진 캐슬라이프의 완성,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분양 공고문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입주자 공고문인데요.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사항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신청 자격 보시겠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나누어집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에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렇게 있고요.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기간 추천의 경우 6개월 이상 예치금이 필요하고요. 단 철거민, 그리고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불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은 모두 청약 통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되고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면적 예치금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 보시면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분들은 적용이 되니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순위, 일반 공급의 1순위와 2순위는 세대주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약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꼭 준비하셔야 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가 준비되셔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서투르신 분들은 청약 홈페이지에 보시면 청약 가상 체험이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보시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최하층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거기에 대해서 1인 한 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대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을 한 뒤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및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네요.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 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세기본법에 해당합니다. 과세 문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하버팰리스는 1억 초과 10억 이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전매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매를 하실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청약 날짜 보시겠습니다. 청약 일정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 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특별 공급 보시겠습니다. 특별 공급에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포함이 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따로 없이 청약홈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PC에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순위는 그 다음은 2022년 10월 12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장소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PC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2순위 보시겠습니다. 일반 2순위는 일반 1순위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시간 동일합니다. 그리고 청약 방법 동일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자 발표는 2022년 10월 21일에 발표가 되고요. 개별조회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당 계약이 있습니다. 정당 계약은 2022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당 계약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로 내방하셔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견본주택의 주소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취약계층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인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셔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 청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인터넷 청약이었죠. 시간이 조금 짧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보시겠습니다. 네, 공급 위치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 2동 165-7번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6층 총 7개 동이며 981세대, 조합이 203세대, 임대 30세대, 나머지 일반 분양 74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며 입주 날짜는 추후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 타입 보실까요? 공급 면적 약식 표기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약식 표기 보시면 39, 59A, 59B, 84A, 84B, 112.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평은 84A, 84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공급 세대수 보시겠습니다. 39 타입이 총 18세대, 그리고 59A, B가 각각 58세대, 25세대, 주력인 84A, B 타입이 388세대, 20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큰 평수인 112 타입은 58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공급 748세대고요. 특별 공급 세대수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중에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인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 신청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 한번 보실까요? 공급 금액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층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9 타입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5평이죠. 총 공급 금액이
30층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 5,900 나누기 25평 1,436만 원이 되네요. 여기에서 확장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분양 평수로 계산했을 때는 평당 1,436만 원이고요. 여기에 확장비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35평도 계산을 해 볼까요? 국평이 30층 이상으로 했을 때 4억 7,300 나누기 35평 네, 1,3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여기에서도 확장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확장비를 포함해서 평당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당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25평, 35평 모두 마찬가지고요. 네, 이 사항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일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공급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회 한정 자격 요건, 자격 제한, 그리고 무주택 요건, 청약 자격 모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 보시면 입주자 저축 예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창원은 그 밖에 강력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250만원, 그리고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청약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 내용 한번 시간 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배점 기준표, 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공급 세대를 확인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그리고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배점이 많죠. 미성년 자녀수 배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입주자 저축 기간 5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138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공급과 다른 점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에 적합하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확인하시면 소득 기준 구분, 소득 기준 초과 내용이 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도 적합하게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아래 표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있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요. 총 69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득 기준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소득 기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산 보유 기준 역시도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네요.
이어서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보시겠습니다. 아래 표를 쭉 내리셔가지고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입주자 저축 예치 금액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 공급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창원은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135제곱미터 이하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모든 평형대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 모두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9월 29일 이전에 청약 예치금 7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으시면 모든 평형대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무주택 기간 보시겠습니다. 무주택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세대란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밑에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원은 주택 공급 신청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됩니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직계 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분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모두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시적으로 우리 집에 전입을 옮겨 놓은 고모, 친척, 친구 이런 분들만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무주택 기간 판단 기준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하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만 29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없습니다. 0년. 그리고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로부터 해서 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1년 되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5년.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청자 기준으로 만 35세이고 그러면 일단 만 30세부터 우리가 주택 산정 기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5년인데 근데 주택을 처분한 게 본인과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고 본인이 처분을 한 게 아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5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기혼 만 28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 기간은 3년. 네, 앞에 말씀드린 미혼과 기혼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주택 보유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혼이기 때문에 만 28세라 해도 현재 만 31세이면 3년 동안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겠습니다. 기혼 만 28세 기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7세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2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주택 기간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할 때 본인과 배우자를 이제 동일시 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처분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현재 만 32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6년. 여기서 미혼이라는 것은 만 26세의 혼인 후 이혼인 사례입니다. 네, 만 26세에 일단 혼인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 32세이기 때문에 총 6년 동안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 이혼 재혼일 경우 혼인일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만 32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6년 이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본 내용들을 참고해서 무주택 기간 점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직계 비속 부양가족 판단 기준 예시가 있습니다. 점수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보시면 여기 가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신의 청약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쭉 내려오시면 청약 신청 일정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청약하실 때는 인터넷 청약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으로 한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그 전에 네이버 인증서나 KB 인증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그리고 일반 공급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순위는 13일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된다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보 취약계층이라 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된다는 거 숙지하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동일합니다. 2022년 10월 21일에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요. 똑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 모바일 인증서가 있으셔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정당 계약을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전에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때 서류를 제출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네, 3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첨되고 나서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당첨되시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들이 많죠. 네, 모두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표에 보시면 공통서류 그리고 일반 공급, 가점제 추가 서류 그리고 해외 근무자, 일반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유형에 맞게 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앞서 저희가 분양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보시면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습니다. 보시면 59A, 59B, 84A, 84B, 112 타입 이렇게 있는데 발코니 확장 금액이 각각 1,489만원, 1,406만원, 2,062만원, 1,789만원, 2,344만원이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이 되면 계약금 10%와 잔금 90%, 입주 지정일에 이렇게 나눠서 분할 지급이 되고요. 설명드렸던 그 분양가와 여기 발코니 확장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면적을 나누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가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금액이 이렇습니다. 네, 59A 기준으로 총 3억 5,900,
그리고 59B 타입이 3억 4,400, 84A 타입이 4억 7,300, 84B 타입이 4억 3,400입니다. 이 금액에 발코니 확장 금액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1,5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금액은 30층 이상의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분양 면적을 나눠서 산출된 금액이며 30층 이하, 즉 2층, 3층에서 5층, 6층에서 9층, 10층에서 19층, 20에서 29층에 해당하는 평당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금액보다 다소 낮아지겠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추가 선택 품목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이 거의 기본이죠. 주택형이 나와 있고 설치 수량이 있습니다. 거실 안방에 설치가 되는 2개, 거실 안방 침실 1, 침실 2 이렇게 들어가는 총 4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84 타입부터는 기본 3개, 모든 전실에 설치를 하는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금액은 770만원, 그리고 84B는 720만원, 그리고 112 타입은 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역시도 계약금 10%와 잔금 90%, 입주 지정일에 지급하는 잔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 2구 전기 쿡탑, 하이브리드 쿡탑, 양문 냉장고 관련된 옵션 내용과 제조사 모델명이 나와 있고 공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합니다. 추가 선택 품목 가구 마감재가 있습니다. 현관 중문, 바닥 타일, 주방 상판, 주방 스타일업 패키지 등의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 금액과 주택형 확인하시어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창원 롯데캐슬 하버 팰리스의 분양 공고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고 일자와 그리고 준비물을 잘 챙기셔서 청약에 임하시고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어 청약에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